이번 영상은 국내외 의료 자료와 정신의학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장이 아프지도 않은데 암이라고요? 신장은 우리 몸 안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등 쪽 갈비뼈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평소엔 이 장기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조용한 장기 안에서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신장암 키드니 캔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신장은 멀쩡한데 아픈 적도 없는데 암이라고요? 맞습니다. 신장암은 대부분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자랍니다. 그래서 환자 스스로는 내 몸에 암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른 채 지내는 경우가 많죠. 보통은 건강검진 중 찍은 초음파나 CT에서 우연히 발견됩니다. 혹시나 해서 찍었는데 신장에 혹이 있네요.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그제야 현실감이 밀려오죠. 신장암은 전체 암 중 약 3% 정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하죠. 그럼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전에 신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필요한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맞추죠. 그런데 만약 이 신장 세포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면 정상적인 역할을 멈추고 그 안에서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신장이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통증 신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암이 꽤 커질 때까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냥 체중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요즘 입맛이 없고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이런 가벼운 증상들이 사실은 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신장암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침묵의 암이라 불리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신장암이 어떤 병인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의학적 근거는 확실하게, 설명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침묵의 경고, 신장암의 증상들. 신장암의 가장 큰 특징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미묘하게라도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소변에서 피가 섞이는 현상, 즉 혈뇨입니다. 갑자기 소변색이 붉거나 갈색으로 변했다면 이상하다 생각하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초기에는 하루 이틀만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피로 때문인가? 하고 넘기기 쉽죠. 하지만 이건 신장암의 가장 대표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옆구리 통증입니다. 보통 한쪽 신장 쪽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심하지 않아서 그냥 허리 통증으로 착각하기 쉽죠. 세 번째는 혹덩어리입니다. 암이 커지면 복부나 옆구리에서 만져지는 덩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전신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저하, 그리고 미열이나 밤에 식은땀 등이죠. 이건 단순한 피로의 신호와는 다릅니다. 며칠 쉬어도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침묵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장암은 혈액을 통해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빈혈, 칼슘 수치 이상 같은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신장이 단순히 소변 만드는 장기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조절하는 정교한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다른 질환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환자들은 그냥 허리 아픈가 보다, 요로 감염인가? 하고 지나치죠. 하지만 한 달 이상 계속되는 혈뇨나 통증, 피로감이 있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신장암 환자의 약 60% 이상이 우연히 검사 중 발견됩니다. 즉, 스스로 증상을 느껴서 병원을 찾은 사람보다 다른 이유로 검사를 하다 발견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말은 곧 정기검진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한 번쯤 복부, 초음파나 CT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40대 이후 흡연 경험이 있는 분, 고혈압이나 비만이 있는 분, 가족 중 신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직업적으로 화학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분. 이건 단순한 예방 차원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이 곧 치료 성공률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신장암은 초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이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 뒤늦게 발견되면 그 확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몸이 조용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늘 작은 신호로 큰 이야기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강 습관입니다. 신장암은 왜 생길까? 몸속의 작은 돌연변 이야기. 신장암이 생기는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세포의 돌연변이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매일 자라고 분열하고 죽습니다.
그 과정에서 DNA가 손상되거나 잘못 복제되면 비정상적인 세포, 즉 암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신장암은 단순한 운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습관, 유전,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이 돌연변이를 더 쉽게 일으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원인, 흡연. 신장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 속의 독성 물질은 혈액을 타고 신장까지 도달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정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흡연으로 생긴 발암물질이 계속 신장세포에 쌓이게 되죠. 의학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신장암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흡연량이 많을수록, 흡연 기간이 길수록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더 놀라운 건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지나도 그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신장은 기억하는 장기입니다. 두 번째 원인, 비만과 고혈압.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필터입니다. 그런데 체중이 늘어나면 이 필터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 문제를 넘어서 호르몬 불균형과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생기는 활성산소가 세포 DNA를 손상시키고 결국 암세포가 생겨날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비만한 사람 중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험이 2배로 증가합니다. 신장은 혈압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고 염증이 반복되죠. 그 과정에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즉, 살이 찐다, 혈압이 오른다, 신장이 손상된다, 암이 생긴다. 이런 연쇄 과정이 이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 환경적 독소와 직업적 노출. 신장암은 환경적인 요인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석유화학, 금속, 염색, 고무 산업 종사자들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 산업에서 사용하는 용제, 카드뮴, 석면, 트리클로로에틸렌 같은 화학물질이 모두 신장을 손상시키는 독성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이 오랜 기간 몸에 축적되면 DNA가 변형되고 세포의 성장 신호가 왜곡됩니다. 단 한 번의 노출로 암이 생기진 않지만 오랜 시간 조금씩이 문제입니다. 매일같이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직업군이라면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입니다. 네 번째 원인, 유전적 요인. 신장암의 약 5%에서 10%는 유전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VHL 같은 유전질환은 젊은 나이에도 신장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포 속의 유전자 조절 시스템이 태생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쉽게 자라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가족 중 신장암을 앓은 사람이 있다면 정기적인 영상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 조기의 변화를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 식습관과 생활습관. 고기를 많이 먹고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 이것도 신장암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신장은 염분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소금 섭취가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결국 신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또한 가공육이나 탄 음식에 들어있는 니트로사민과 PAH 같은 발암물질이 혈액을 타고 신장에 도달해 세포 변이를 일으킵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주는 문제죠.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짠 음식, 가공육, 과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을 혹사시키는 삼총사입니다. 여섯 번째 원인, 성별과 호르몬. 신장암은 남성에게서 여성보다 약 2배 이상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호르몬 차이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세포 성장 신호를 자극하기 때문이죠. 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일부 연구에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생물학적인 차이 자체가 위험도를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일곱 번째 원인, 신장 질환의 과거력. 만약 과거에 만성 신부전이나 투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신장암의 위험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장이 오랫동안 손상된 상태로 유지되면 그 안의 세포들이 끊임없이 재생을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재생이 반복될수록 돌연변이 확률도 올라갑니다. 특히 장기간 투석 중인 환자는 낭성 신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 낭종이 암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모여 하나의 결과를 만듭니다. 세포의 DNA가 변하고 정상적인 성장 신호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세포는 죽지 않고 멈추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암세포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의 대부분은 생활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고 체중을 관리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암의 위험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세포는 매일 당신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그 선택이 10년 뒤, 2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생명을 뒤흔든 순간, 신장암 환자들의 이야기. 신장암의 진짜 얼굴은 의학서적 속 통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은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들이 어떻게 신장암을 마주했고 어떤 감정을 겪었으며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요. 김현수 52세 회사원. 단순한 건강검진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현수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커피 몇 잔으로 아침을 때우고 점심은 짜고 기름진 음식, 야근이 많으니 늦은 밤 맥주 한 잔은 기본이었죠. 어느 날 회사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별일 없겠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CT 결과에서 오른쪽 신장에 3cm짜리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그 순간 현수 씨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암이요? 저는 아픈 곳도 없는데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맞아요. 신장암은 대부분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입니다. 현수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암은 아직 퍼지지 않은 일기였고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죠. 그는 수술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던 검진이 제 생명을 살렸어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몸이 조용하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다. 박은영 45세, 주부, 살이 빠지는데 다이어트가 아니라 병이었어요. 은영 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요즘 들어 이상하게 살이 빠지기 시작했죠. 특별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한 달 새 4kg가 빠졌습니다. 좋은 거지 뭐.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소변색이 붉게 변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후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자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왼쪽 신장 6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된 겁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죠. 신장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밤 은영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암이라니 나 아직 아이들 어리잖아.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그녀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졌지만 가족의 응원 덕분에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병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삶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장태식 68세, 퇴직자, 담배. 결국 내게 돌아왔습니다. 태식 씨는 40년간 하루 한 갑을 피워온 흡연자였습니다. 퇴직 후 건강검진에서 CT를 찍었는데 그 결과 신장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흡연이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폐 다음으로 담배 독소에 취약합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했습니다. 그동안 내 몸을 너무 몰랐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식 씨는 요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는 내 인생의 후회를 만들어줬지만 암은 내 인생의 경고음을 들려줬다. 의료진의 시선 조용한 암일수록 더 무섭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암은 환자 본인이 이상을 느끼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된 신장암의 생존율은 매우 높습니다. 정기검진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실제로 의학 데이터에 따르면 1기 신장암의 5년 생존율은 93% 이상. 하지만 4기로 진행되면 10%에서 20%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암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걸 미리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암을 겪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처음엔 절망이었지만 지금은 그때가 내 삶의 전환점이었다. 암이라는 단어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암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신장암 환자들이 수술 후 꾸준한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변화는 단 하나. 자신의 몸을 믿지 않고 확인한다. 예전에는 피곤하면 그냥 쉬었지만 이제는 검사를 받고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미래의 생명을 바꿉니다. 시청자에게 전하는 메시지.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나도 요즘 피곤한데? 소변색이 좀 이상한데? 살이 빠졌는데 괜찮겠지?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오늘만큼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주세요. 단 한 번의 검진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암을 이겨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햇살이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지키려는 거대한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단지 그 강함을 확인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이죠. 신장암, 치료의 모든 것 생명을 지키는 선택. 신장암이라고 진단받은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신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충분히 가능한 병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암이란 단어가 곧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학은 상상 이상으로 발전했으니까요. 오늘은 그 생명을 지키는 선택들을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수술, 신장암 치료의 첫 번째 선택. 신장암 치료의 기본은 수술입니다. 암이 신장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암이 있는 부위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죠. 하지만 수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부분 절제술. 암이 작고 신장의 한쪽 부분에만 있을 때 선택합니다. 신장의 건강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암이 있는 부분만 도려내는 방식이에요. 요즘은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신장 기능도 대부분 유지됩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신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한쪽 신장만 있는 환자나 양쪽에 병이 있는 경우에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2. 근치적 절제술. 암이 크거나 신장 밖으로 번진 경우에는 신장 전체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종종 주변의 지방 조직이나 림프절도 함께 제거하죠. 예전엔 이런 수술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지만 지금은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로 회복이 훨씬 빠르고 합병증 위험도 크게 줄었습니다. 2. 수술 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암세포. 수술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남은 암세포들이 몸 어딘가에 숨어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보조 치료를 권합니다. 이는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치료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엔 이런 치료가 거의 없었지만 요즘은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가 이 단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3. 표적치료제 암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하다. 신장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혈관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암이 성장하려면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신장암의 표적치료제는 그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수니티닙, 파조파닙, 카보잔티닙 등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암세포 자체를 직접 죽이기보다는 암이 살아남을 환경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전의 항암제처럼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심한 구토가 생기는 일은 훨씬 줄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치료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4. 면역항암제. 내 몸의 면역을 다시 깨우는 치료. 신장암 치료의 혁명이라 불리는 게 바로 면역항암제입니다. 과거에는 암을 외부의 적으로만 봤지만 이제는 암을 면역이 놓친 적으로 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원래 암세포를 공격해야 하는데 암은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스위치가 바로 PD-1과 PD-L1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면역항암제는 이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즉, 내 몸의 면역이 다시 깨어나 암을 스스로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약물로는 니볼루맙, 펜브롤리주맙, 그리고 이필리무맙 등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약물들이 단순히 암 크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장기 생존율을 끌어올렸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몇몇 환자는 완치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5.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 함께 쓰면 더 강하다. 요즘은 두 가지 치료법을 병합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적치료제가 암의 성장을 막고 면역항암제가 면역을 깨워서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이 조합은 특히 진행성 신장암 사기 환자에게서 생존 기간을 크게 늘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나 암의 특성에 따라 치료 전략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 좋을까 보다
내 몸에 맞는 전략은 뭘까? 가 더 중요합니다. 6. 재발과 전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신장암은 재발이 늦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5년, 10년이 지나도 정기검진은 필수예요. 암이 폐나 뼈, 간 등으로 전이되면 수술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때도 희망은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의 병합으로 완치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으니까요. 7. 치료의 부작용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부작용이에요. 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 나빠지지 않을까요? 면역 치료는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작용 관리 기술도 굉장히 발전했어요. 의사와 꾸준히 소통하며 피검사로 간 수치, 갑상선 기능, 면역 반응을 체크하면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견디지 않는 것. 의료진과 가족과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8. 생활 속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치료. 수술이 끝나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치료가 전부 끝난 건 아닙니다. 진짜 치료는 생활 속에서 계속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염분 줄이기, 과도한 단백질 섭취 피하기,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건 단순히 건강 습관이 아니라 신장을 다시 보호하는 두 번째 치료 과정이에요. 신장은 조용하지만 매일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며 쉼없이 일합니다. 그 작은 장기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루 한 번만이라도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9. 희망의 메시지. 신장암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관리 가능한 암이 되었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조기 발견 시 완치되고 진행된 환자 중에서도 장기 생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치료 기술이 발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환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를 이어간 사람일수록 기적처럼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신장은 조용히 묵묵히 당신의 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신장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치료는 두렵지만 희망은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늘 바로 건강검진 일정을 확인하고 몸과 마음을 챙기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건강 정보와 희망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습관이나 경험을 나누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당신의 삶을 묵묵히 지키는 장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장을 지킬 차례입니다. 신장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희망이 되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꾸준한 관리가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